60세 넘어서부터 예전처럼 먹지도 않는데 혈당이 자꾸 오른다. 약 먹는데도 당화혈색소가 안 떨어진다. 이런 경험 있으셨습니까? 그런데 최근 해외 건강 분야에서 주목받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무려 2400년 전부터 내려오던 방식인데 요즘 혈당 관리 원리와 놀랍게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특히 중요한 건 무조건 굶어라도 아니고 특별히 비싼 건강식품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먹는 순서, 식사 시간, 쓴맛 음식, 식후 움직임 같은 아주 단순한 생활 습관이 핵심이었습니다. 오늘은 왜 60세 이후 혈당이 갑자기 어려워지는지, 그리고 고대 방식에서 발견된 혈당 관리 원리를 쉽고 현실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아, 내가 지금까지 너무 어렵게 생각했구나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혈당이 높아지면 설탕 많이 먹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는 조금 다른 관점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당이 아니라 우리 몸의 세포가 인슐린 말을 잘 안 듣게 되는 상태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인슐린은 혈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열쇠인데 나이가 들수록 세포 문이 점점 굳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엔 괜찮던 음식도 60세 이후에는 혈당이 훨씬 빨리 올라갑니다. 특히 다음 4가지 변화가 큽니다. 첫째, 근육 감소입니다. 근육은 혈당을 저장하는 창고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같은 밥 한 공기를 먹어도 처리할 공간이 줄어드는 거죠. 둘째, 밤에 늦게 먹는 습관입니다. 젊을 땐 야식 먹어도 버텼지만 60세 이후에는 몸의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밤늦게 먹으면 자는 동안 혈당이 오래 높게 유지되기 쉽습니다. 셋째, 활동량 감소입니다. 예전보다 걷는 양이 줄고 식후 바로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넷째, 만성염증입니다. 몸속에 작은 불이 계속 나는 상태인데 이게 인슐린 기능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고대 의학에서는 이미 이런 개념과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특히 인도 고대 의학인 아유르베다와 중국 전통 의학에서는 몸의 흐름이 막히면 당 대사가 무너진다고 봤습니다. 물론 현대 의학과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를 보면 그들이 강조했던 몇 가지 습관이 실제로 혈당 안정과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리입니다. 옛 문헌에서는 정제된 곡물보다 보리를 자주 권했습니다. 왜였을까요? 보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음식이 천천히 흡수되게 도와줍니다. 쉽게 말하면 밥이 혈관으로 한꺼번에 쏟아지는 걸 늦춰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보리 섭취가 식후 혈당 상승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반전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미면 무조건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데 혈당 반응은 사람마다 꽤 다릅니다. 오히려 일부 시니어는 현미보다 보리 섞은 밥에서 혈당 반응이 더 안정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현미만 먹는다보다 보리 비율을 늘려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쌀 7, 보리 3 정도만 해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쓴맛 음식입니다. 고대 방식에서는 쓴맛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여주, 즉 비터멜론과 호로파, 씨앗 같은 것들입니다. 요즘 연구에서는 이런 음식이 몸의 에너지 스위치 역할을 하는 AMPK라는 기능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논의됩니다. 쉽게 말하면 몸이 에너지를 더 잘 쓰자 모두로 바뀌는데 관여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 당뇨약으로 많이 알려진 메트포르민도 비슷한 경로와 관련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음식이 약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과 식습관이 몸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여주나 호로파를 과하게 먹으면 속이 불편하거나 저혈당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약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식사 시간입니다. 이 부분이 의외로 중요합니다. 고대 방식에서는 해지기 전에 마지막 식사를 하라는 개념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도 늦은 저녁 식사가 혈당 조절에 불리할 수 있다는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몸의 혈당 처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음식도 오후 6시에 먹을 때와 밤 10시에 먹을 때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이겁니다. 저녁을 너무 늦지 않게 먹고 바로 눕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식후 단 10분만 걸어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은 1시간은 해야 효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최근에는 짧은 식후 걷기가 혈당 급상승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특히 식후 바로 소파에 앉는 습관은 혈당 관리에 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하면서 움직이는 것도 좋고 집 안 걷기도 괜찮습니다. 핵심은 먹고 바로 가만히 있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향신료 조합입니다. 계피, 생강, 강황 같은 것들입니다. 고대 방식에서는 이런 향신료를 몸의 순환을 돕는 음식으로 봤습니다. 특히 강황의 커큐민 성분은 몸속 염증 반응과 관련해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강황만 먹는 것보다 후추를 함께 먹었을 때 흡수율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강황과 후추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과하면 안 됩니다. 건강식품이라고 무조건 많이 먹는 건 위험합니다. 특히 혈액 희석제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뭘까요? 대표적인 실수가 4가지 있습니다. 첫째, 건강식이니까 많이 먹어도 된다. 보리도, 견과류도, 건강차도 과하면 결국 칼로리입니다. 둘째, 밤 늦게 과일 먹는 습관입니다. 특히 수박, 포도, 감 같은 과일을 늦은 밤에 많이 드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셋째, 운동을 몰아서 하는 겁니다. 주말에만 무리하게 운동하고 평일엔 거의 안 움직이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넷째, 수면 부족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식욕 호르몬과 혈당 조절 기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딱 이렇게만 해보십시오. 첫째 주, 저녁 시간을 1시간만 앞당겨 보세요. 둘째 주, 식후 10분 걷기 시작해 보세요. 셋째 주, 흰쌀밥에 보리를 조금 섞어 보세요. 넷째 주, 단 음료 대신 따뜻한 생강차나 보리차를 마셔보세요. 이렇게 천천히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갑자기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오래 못 갑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60세 이후 혈당이 어려워지는 건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몸의 변화가 실제로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생활 습관 중 일부는 지금 봐도 꽤 합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4가지였습니다. 보리 같은 식이섬유, 쓴맛 음식, 늦지 않은 저녁 식사, 그리고 식후 짧은 움직임, 거창한 비법보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당뇨 진단을 받았거나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면서 조절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과장 없는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